안녕하십니까? 인생이라는 긴 마라톤에서 이제 막 반환점을 돌아 숨을 고르고 계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가끔 거울 앞에 섰을 때 거울 속에 내가 낯설게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눈가에 자리 잡은 주름, 예전 같지 않은 체력,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알 수 없는 공허함. 치열하게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라는 물음표가 문득 가슴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0년, 40년 동안 무언가를 끊임없이 채우기 위해 살았습니다. 통장을 채우고, 스펙을 채우고, 지평수를 늘리고, 인맥을 넓히는 삶. 그것이 성공인 줄 알았고,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마치 등산할 때 배낭에 돌멩이를 하나씩 집어넣듯 우리는 책임감이라는 돌, 욕심이라는 돌, 체면이라는 돌을 배낭 가득 채우고 가파른 산을 올라왔습니다. 40대와 50대, 어깨가 무겁고 다리가 휘청거리는 건 당연합니다. 그 무거운 배낭을 메고 여기까지 올라오셨으니까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박수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부터 오를 산은 지금까지와는 다릅니다. 정상으로 향하는 길, 혹은 천천히 내려가는 하산길에서는 배낭이 무거우면 다치기 십상입니다. 이제는 배낭 속의 돌멩이를 하나씩 꺼내어 버려야 할 때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더하기의 삶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빼기의 삶. 그것이 바로 중년 이후의 삶을 우아하고 평온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움을 닦으면 날마다 보태지고 돌을 닦으면 날마다 덜어진다. 덜고 또 덜어내면 무위에 이른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생 후반전을 가볍고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버려야 할 세 가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 세 가지만 비워내도 막혔던 인생의 혈이 뚫리고 삶이 술술 풀리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잠시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귀 기울여 주십시오. 첫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나를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적, 바로 타인과 비교하는 욕망입니다. 20대와 30대 때는 비교가 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친구가 좋은 회사에 가면 나도 자극받아 더 열심히 하고, 동기가 승진하면 나도 밤새워 일했죠. 경쟁이 우리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40대, 5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남과 비교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장의 동력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독이 됩니다. 친구 모임에 다녀오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꿀꿀해지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누구는 이번에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더라. 누구 남편은 임원이 됐다더라. 누구 자식은 의대에 갔다더라. 들려오는 소식들에 내 초라한 현실을 비추어 보며 한숨 쉰 적 없으신가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는 좀처럼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없는 것만을 생각한다. 이것이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이다. 중년의 비교가 위험한 이유는 이제는 노력만으로는 따라잡기 힘든 격차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미 벌어진 격차를 보며 괴로워하는 것은 내 영혼을 학대하는 일입니다. 남들의 화려한 하이라이트 장면과 나의 초라한 비하인드 장면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삶에도 겉으로 보이지 않는 눈물과 고통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제 욕망의 방향을 밖에서 안으로 돌리십시오. 남들이 가진 명품 가방, 외제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몸 하나. 편안하게 누일 수 있는 건강과 밤에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고대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을 다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식탁을 보십시오. 따뜻한 밥 한 끼가 있고 그것을 함께 먹을 가족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부자입니다. 4050의 품격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만족할 줄 아느냐에서 나옵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잘 살았다. 라고 스스로를 인정해주는 순간 비교 지옥은 사라지고 천국이 열립니다. 남을 부러워하는 시선을 거두고 지금까지 묵묵히 버텨온 나 자신을 존경의 눈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두 번째로 과감하게 정리해야 할 것은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껍데기 인맥입니다. 핸드폰 연락처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수백, 수천 명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지금 당장 마음이 힘들 때
체면 차리지 않고 전화를 걸어 울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내가 아프거나 실패했을 때 진심으로 달려와 줄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동안 좋은 사람 소리를 듣기 위해 너무 애쓰며 살았습니다. 가기 싫은 술자리에 억지로 나가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의 경조사를 챙기며 거절하지 못해 손해를 감수하기도 했습니다. 인맥이 곧 능력이라고 믿었기에 관계를 유지하려고 감정 노동을 해왔죠. 하지만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을 구분하지 못하고 억지로 맺은 인연은 훗날 짐이 되고 고통이 된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는 줄어듭니다. 이 소중한 에너지를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낭비하지 마십시오.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 매사에 부정적인 이야기로 내 기운을 빼앗는 사람,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이제는 과감하게 놓아주어도 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니체는 군중 속에 섞여 있을 때 나는 더 고독했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톨이가 되는 시간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과 대화하는 고귀한 자유의 시간입니다. 40대, 50대는 인맥 확장의 시기가 아니라 인맥 관리의 시기입니다. 100명의 지인보다 1명의 진정한 친구가 내 노후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나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관계의 가지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썩은 가지를 잘라내야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듯 불필요한 인연을 정리해야 당신의 인생 나무에 진짜 소중한 열매가 맺힙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썼던 시간과 돈을 이제는 오직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쓰십시오. 그것이 진짜 남는 장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생 후반전을 위해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40대, 50대가 되면 유독 그때 그랬더라면 이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나옵니다. 그때 그 아파트를 샀어야 했는데, 그때 회사를 옮기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이 교육을 그렇게 시키지 말았어야 했는데, 지나간 선택에 대한 후회가 밤마다 이불을 걷어차게 만듭니다. 반대로 미래에 대한 걱정도 밀려옵니다. 퇴직하면 뭐 먹고 살지?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자식들이 앞가림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티베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없겠네. 후회는 이미 흘러가 버린 물을 되돌리려는 어리석음이고, 걱정은 아직 오지도 않은 태풍을 미리 맞으려는 미련함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두 가지 시간, 즉 과거와 미래에 매달려 정작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오늘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스토아학파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일어난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다. 과거에 실수가 있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경험이었습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당신이 이만큼 단단해진 것입니다. 그러니 후회 대신 덕분에 배웠다고 말하고 보내주십시오. 미래가 불안하다면 불안해하는 대신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하십시오. 운동화를 신고 걷거나 책을 한 줄 읽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오늘은 어제 주부니가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입니다. 오늘 마시는 커피 한 잔의 향기, 산책길에 스치는 바람의 감촉, 퇴근길에 바라본 붉은 저녁 노을, 이 아름다운 순간들을 온전히 느끼십시오. 카르페 디엠, 현재를 잡으십시오. 인생은 리허설이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생방송입니다. 지난 방송을 후회하거나 다음 방송을 걱정하느라 지금 방송을 망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를 충실하고 즐겁게 사는 것, 그것만이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오늘 우리는 40대, 50대가 꼭 버려야 할 세 가지, 타인과의 비교, 껍데기 인맥, 그리고 후회와 걱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어떠신가요? 마음의 배낭이 조금은 가벼워지셨나요? 나무는 겨울을 나기 위해 가을이 되면 가장 화려했던 잎을 미련 없이 스스로 떨어뜨립니다. 그 비움이 있기에 나무는 혹독한 겨울을 버티고 다시 찬란한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비우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것으로 채우기 위한 준비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해가 지는 저녁이 아니라
이제 막 붉게 타오르는 아름다운 노을입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사라지기 때문이 아니라 하루의 모든 빛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세상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오신 당신. 이제는 부디 당신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애쓰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물 흐르듯 편안하게. 당신의 인생 후반전이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평온하기를 진심을 담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은 텅 빈 충만함 속에서 부디 평안한 밤 되십시오.